예,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조금 늦게 열었는데요. 뭐, 무방이라고 뭐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무방하기 위해서 뭐 자료도 준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내일은 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이 있기 때문에 방송 준비하느라고 내일은 무방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 착안하시고, 오늘 무방,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지수가 밀렸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3013포인트에서 마감됐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여기 라인 보이실 거예요. 제가 쳐드렸던 라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무방을 통해서 1차적으로 코스피 3000선, 그리고 2차적으로 2900 정도까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고를 드렸고, 뭐 그 흐름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장이 강세를 기록할 때도 그래서 제가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라 그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일부는 좀 물량을 줄여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대형주들 물량 줄이고 현금 만들어내고 뭐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신성장 주도주 이제 매수할 준비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맞죠? 자, 맞으면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자, 맞으면 3번. 대형주들은 지금 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 수익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수하지 말고, 또 혹시라도 대형주 매수한 분들은 털어내거나 내지는 들고 제가 VIP로 오시라 그랬고, 현금 있는 분들은 코스닥 종목으로 매수를 하라고, 매수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맞죠? 들으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그죠? 음, 오늘 코스피가 밀렸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다른 섹터들은 조금 밀렸어요. 지금 뭐 OLED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5G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수소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밀리면서 코스닥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자 상당히 선방한 자 그런 흐름이 나왔죠, 여러분들. 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흐름을 예상을 해드렸고, 그래서 조심해라 라는 얘기까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 카톡방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정장세가 이어지는데 뭐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은 아니다.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지수가 중간 바닥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은 신중하자, 좀 천천히 하자라는 얘기도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카톡방이 지금 글 올라온 거 있을 거예요. 음,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아, 잠시만요. 다들 뭐 아시는 내용이라 아시는 내용이라 어, 이미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코스피 지수의 조정은 분명히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예견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어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막판에 지수가 또 밀렸었죠. 막판에 여기서 조금 더 밀렸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간 바락을 치는가 싶더니 여기서 훅 밀린 겁니다. 여기서 밀린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났죠. 판결이 이제 2년 6개월 법정 구속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는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고
자, 원래는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까지 밀리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여기 이제 3030선 정도, 3030선 정도 선에서 아래 꼬리 좀 만들어내고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막판에 이제 조개 나오는 바람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파기한 소식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셀트리온이죠, 여러분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얘네들도 막판에 밀렸어요. 막판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치료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좀 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조건부 허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처럼 재료가 선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확실하게 결과가 있는 건지 안 나온 건지에 대해서 식약처가 똑 부러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막판에 주가 하락을 이끌어낸 빌미입니다. 보세요. 막판에. 그죠? 요거. 두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막판에. 애시당초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잘 들으세요. 3300 정도, 3030선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파기한 소식 나오면서 밀렸다가 다시 회복되려고 했는데 셀트리온이 밀린 거예요. 셀트리온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밀린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악재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악재가 뭐예요? 일시적인 악재입니다. 일시적인 악재인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밀려도 되는 장인데 일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판결하고 셀트리온의 주가가 밀리면서 증시가 막판에 이렇게 더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악재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일 이후에 지수가 곧바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애시당초는 이 구간이 바닥인데 일시적인 악재에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내일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고요. 최소한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한번 쳐도 5번. 자, 5번. 자, 5번.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앞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장은 원래 뭐 코스피 3030선 정도 선에서 하나씩 멈출 만한 장이었는데 돌발 악재가 두 개가 나와가지고 막판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추가 급락보다는 하락세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할 거로 일단은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로 제가 이제 2,900선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2,900선 정도까지 갔다가 회복이 되는 내지는 아래꼬리 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현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었죠. 아직까지는 그런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일단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요. 코스피가 밀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렸죠. 더군다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뭡니까?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란 말이에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또 많이 밀린 이유가 뭐예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코스닥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얘네가 밀린 이유가 바로 그 두 종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그 3인방은 내일은 하락세가 멈출 거로 보여지거든요. 보여지고 그래서 바이오 그 코스닥 시장도 내일 정도 선에서 분명히 제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분명히 커요.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하락세가 멈추고 지수가 하방 경직이 연출되게 된다면 뭘 했습니까? 바로 중소형주의 반격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는 장세에서는 바로 중소형주 그리고 종목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어디서 멈추느냐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멈추는 시점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최저점 매수의 찬스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게 되면 지수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일단 시장이 코스피를 기준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고 분명히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거래 매수에서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르면 쉬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TV방송을 통해서도 무방을 통해서도 제가 겁들이 없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거 밀려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주가라는 건 단기간에 과하게 올랐으면 분명히 쉬어가는 겁니다. 쉬었다가 다시 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한 방에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부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개별제로 살아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나 잠깐 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증거시장은 곧바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일단 올랐으면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연스러운 조정이 연장선상에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참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이만큼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여기서 이만큼 나타난 것이고요. 지금 이만큼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정도 조정은 증권시장에서 허구한 날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건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1차 상승에 따른 조정도 굉장히 견조했던 거예요. 기간 조정이 좀 진행됐을 뿐 굉장히 견조했던 것이고, 이번 2차 상승도 분명히 단기간에 오른데 폭이 굉장히 크죠. 그에 따른 조정은 상당히 견조한 것 뿐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밀리느냐, 내지는 한 대표 얘기처럼 여기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게 관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출렁거림이 과정되고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올라간다는 얘기에 대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1차적인 조정이 나오죠. 이렇게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데 처음에 나오는 조정폭이 좀 커요.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멘붕이 옵니다. 네. 멘붕이 와요. 주식은 절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오른 데 따른 첫 번째 눌림 조정 폭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팔고 옆 밑에서 다시 사주길 바라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갔다가 큰 폭의 하락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짧은 조정이 곧바로 기어가다가 곧바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걸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 지수의 조정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큰 폭의 하락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 큰 폭의 하락 조정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태고,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대로 2900선을 저점으로 해서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중에 저점 나올 거예요. 이번 주에 저점 나올 거고, 이번 주 중에 지수가 저점을 나오게 되면 지수가 안정권에 접어듭니다. 지금 당장 못 가요. 지금 당장 못 가고 갔다가 저점 찍고 소폭의 반등이 나서면서 시장의 안정권에 접어들 겁니다.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혼주 장세, 안정권에 접어드는 장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시작된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런 장세가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단했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 DBI텍 또 신고가 사상치고가 경신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주성엔지링 또 강세 나옵니다. 신고가 나옵니다. 못 오른 만큼 아주 반등이 강하죠. 지금 무려 5일째 올랐습니다. 그죠? 유니셈 별밤 특종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나서 금요일날 미르타고 또 신고가 났어요. 결국엔 좋은 종목은 이렇게 짓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결국엔 터집니다, 여러분들. 자, 유니셈 별밤 특종에서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 유니셈 확인하신 분들, 자, 7번 업체에서 7번 별밤 특종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별밤 특종에서 유니셈하고 그 다음에 뭐 하이트진로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시세 주는 게 바로 결국 주도주죠. 주도주입니다. 그죠? 유니셈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안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엔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들어와서 신고가 났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무려 70만 주 사버렸어요. 뭐예요? 좋은 종목은 간단 얘기입니다. 응? 좋은 종목들 실적 성장 가치가 큰 종목들 그런 종목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지금 물량이 딸린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물량이. 응? 물량이 딸린다는 소리 아시고 공급 물량이 딸린다는 알고 계시죠? 장난 아닙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상태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 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거기다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똑똑해지면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당 반도체가 200에서 한 4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반도체 들어가는 양이 점차 많아집니다. 또 자율주행차까지 가지게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다 비대면 확대가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 확대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까지도 지금 공급이 딸릴 정도로 지금 반도체가 이걸 호황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초황이라고.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드린 것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재료들과 그러한 강력한 업황 호전, 실적 호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렇게 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지수 급락장세 속에서 반도체 장비도 가는 거 보세요. 다는 안 갔죠. 순환하면서 계속 간 겁니다. 네페스. 안 죽었죠? 한미반도체. 또 신고가 나옵니다. 사상초가. 그죠? 한미반도체는 지금 76% 수익에 76%.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예. 76%. 어디서 샀습니까? 여기서 샀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죠? 우리도 여기서 사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무방에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76%.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DBI텍을 하나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강한데도 안 죽었어요. 네. 죽지를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계속 해드렸습니다. 무방하면서 반도체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반도체 넣어 두셔야 됩니다. 반도체 넣어 두셔야 됩니다. 5G도 아직 주가가 시세가 안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파수 경미가 끝났는데도 오히려 주파수 경미가 끝나니까 주가가 밀린 건데 5G 투자는 주파수 경미 끝내고 나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도 얘네들 주가 급등 나오는 거 보세요. 칩셋미디어, 네페스, LB세미콘, 유니셈, 리너공업, TSE, 실리콘웍스, 그죠? 하나마이크론, 유진테크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모두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어? 주도주. 주도주. 아시겠어요? 그냥 주도주만 가지고 매매하면 돼요. 뭐 한다고 지금 맨날 뭐 철강주도 팔고 하고 뭐, 화학주하고 정유주하고 은행주하고 뭐하러 그런 거 해요. 삼성전자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악재가 나서 그런 것이지 그거 안 나왔으면 얘도 지금 주가 조정이 굉장히 견조한 겁니다. 하이닉스 오늘 뭐 강과조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상승폭에 비한다고 하면 이 정도 조정이면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다른 여타 가치주들, 동반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여러분들. 응? 여러 종목, 2200개나 되는 종목을 다 매매해가지고 그걸로 다 수익을 내려고 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오늘도 아침 저녁에 남해화학 같은 화학주들이 잠깐 올라갔었거든요. 개별적으로 제1호로 올라갔죠. 제가 그럽니다. 저런 종목도 올라갈 때마다 쫓아가면 뒷북 치는 겁니다. 쫓아가면 뒷북 치는 겁니다. 저렇게 뒷북 치다가 결국에 또 주도주를 놓칩니다. 올라가는 종목마다 다 쫓아가가지고 다 수익 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종목만 선택과 집중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뒷북 치고 올라갈 때마다 뒷북 치고 손절 두세 번 해보세요. 계좌 10% 20%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주도주도 다 놓쳐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종목이 다 많다 그래서 그걸 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도 안 되고 수익도 못 냅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좀 더디더라도 주도주를 가지고 잡고 물리더라도 주도주에서 물려라.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 물리면 중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물리면 중장기 투자죠? 물려놓으면 중장기 투자하면 주도주는 수익 나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다른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코스피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빠를 때가 많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당분간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 계속해서 삽니다. 그죠? 안 사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외국인들 보세요. 개인들 막 물량 털어내려고 샀다 팔았다 정신하죠. 개인들 그림하고요. 외국인들 그림하고 완전히 데칼코마니 똑같아요. 여러분들 딱 접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림이. 개인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깁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안 삽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해드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크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세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 종목 2차 반등이 나타났고 첫 번째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조정이 나온 겁니다. 요거예요, 요 조정이 나온 겁니다. 요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 않을 거로 보고 있는 거고 이번 주 중에 저점이 나올 거로 봐요. 그럼 이번 주가 빠르면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내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가 이번 조정의 끝자락에 낼 거로 나와요. 이번 조정에 저점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저점이 나올 거고 갔다가 밀리더라도 저점은 더 이상 안 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간주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중소형 유망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집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밀린 거는 이재용 부회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셀트리온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이다. 일시적인 악재에서 밀렸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아침에 좀 반등이 나올 거고요. 미국 증시는 어제 그렇게 뭐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금요일날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우, 나스닥, S&P 빅스는 약보합 정도 선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내 증시 조정은 이미 금요일 시장에서 선 조정, 선 반영된 거예요. 미국 증시 하락 조정은.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조정폭이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막판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정과 법원 판단과 그리고 셀트리온 때문에 막판에 좀 더 밀린 겁니다. 하락폭이 큰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뉴욕 증시는 휴장입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에요. 여기다가 중국 경제를 보세요. 중국 증시가 오늘도 0.8% 올랐죠. 중국 증시 올랐고 뭐 일본 증시는 약보합선, 중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경제 지표가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 이게 발표가 된 거 아시죠? 그죠? 네, 중국의 GDP 성장 발표된 거 알 겁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6.5%나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마이너스 6.8% 급락했던 중국 경제가 2분기에 3.2%,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 4.9%,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6.5%까지 6.5% GDP 성장률이 급증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한 것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2.3% GDP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해요. 부러워할 것까지는 없고요. 뭐 그 나라는 뭐 공산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니까 뭐 저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고 중국 경제는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잘 됐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이제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더 빠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뉴욕 증시를 분석을 할 때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는 이렇게 당분간 박스권의 기간 조정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왜? 이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라는 재료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라는 재료도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문제는 뭡니까? 코로나19가 아직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백신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놓고 순조롭게 속도감 있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응? 참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든지 참 이 컨트롤 타워가 참 중요하다라는 게 또 한번 느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마스크도 안 쓰고 정권 이양도 제대로 안 하고 백악관까지 공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백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접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도 그에 대한 효과를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지표도 조금 부진했고.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반전의 시그널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트럼프의 시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접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이 백신 보급과 더불어서 백신 접종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취임식이 나왔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의 백악관을 중심으로 뭐 소유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경계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정도로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항상 저런 식으로 사태가 나오면 지금 미국의 주방위군이라든가 다 투입이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태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출범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백신 보급감과 백신 접종을 속도감 있게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큰 호재가 될 것이고,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조그만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사망자 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바이든 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이제 윤곽을 나타냈죠, 여러분들. 그것도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또다시 슈퍼 부양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게 되면 그것도 또다시 매거튼고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지만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표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이제 300명대까지 줬습니다. 300명대.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300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코로나가 확산이 코로나가 죽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300명대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 2월 달에 백신 보급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의 백신 보급 상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준비할 것 같아요.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인 접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것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봐야 돼. 주식을 하려면 주식을 하려면 그 정도까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지금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고 급등에 따른 경제감이 있었고, 분명히 이 구간, 이때부터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겁이 없어요, 겁이. 남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지금 개인 투자가들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벌어봐야 찔끔 벌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좌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좌로 돈 번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응? 삼성전자 사봐야 진짜 잘 산 사람이 여기서 샀을 텐데, 그죠? 어? 여기서부터 삼성전자 개인들이 땡긴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산 사람이 여기서 샀을 텐데, 지금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린 거 아니에요? 다 물린 거 아니에요? 응? 다 물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나왔지.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기 가다 다 밀리고 탄력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맨 꼭지에서 지금 밀리고 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돈 벌었겠습니까?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 지금.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사람들 특성상 수익 난 종목만 얘기합니다. 나 이거 얼마 먹었어, 얼마 먹었어. 속으로는 나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만 증권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냥 은행 계좌 깨고 보험 깨고 막.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잖아요. 주식 무서운 거 아셔야 됩니다.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여유자금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진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 주식하시는 분들, 은행 대출 받아서 주식하시는 분들, 보험 깨가 주식하시는 분들, 정기적금 깨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정기적금까지는 그나마 깨서 일부 정도는 하셔도 제가 뭐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윳돈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보험 깨거나 이런 분들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결혼자금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아파트 중도금 가지고 주식하는 사람 있습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얼마나 알아요? 주식 모르잖아요. 증권시장 입문한 지 30년이 되는 저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하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은 절대 혼자 할 거만 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뭐냐?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LG전자를 매매하고 현대차를 매매한 사람들은 왜 그걸 매매하느냐? 주식을 모르니까. 응?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나마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종목은 단순하게 뭡니까? 안 망하니까 저런 종목을 산다는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식이 망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못 기다려서, 하도 지루해서, 답답해서, 그래서 개인들이 대형주를 가지고 주식으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이 망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실패하는 게, 망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지금처럼 무대뽀로 꼭지점에서 추격 매수해가지고,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식 혼자 할 거면 하시지 말아라. 그래도 할 것 같으면 우리 MBN 매니저님들 유능한 분들 많으니까 전문가님들하고 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한 대표 방에 오실 것 같으면 한 대표는 단타 칩니다. 하지만 우리 반 단타가 주력이 아니고 주도주 중기 매매를 주력을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들. 비근하면 얘가 뭐예요? 한비반도체 70% 수익률 나고 있는데 아직 안 팔고 있다는 얘기. 응? 76%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안 팔고 있다는 얘기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매매합니다. 응? 여기 회원님 다 계세요. 주식을 알고 덤벼야 되고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편안한 자금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정말 주식 혼자 하실 것 같으면 정말 하지 마세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말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정말 전문가님들 선별하셔서 하시는 게 그나마 더 낫고요. 그나마 덜 깨지고 먹을 땐 더 많이 먹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얘기합니다. 한 대표 VIP 방송에 안 오셔도 좋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제 금요일날 지난주에도 한 거의 만 분 정도 되거든요. 만 뷰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분들 거의 99.9%의 만 뷰에다가 여기 99.9% 투자자분들은 VIP에 없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혼자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주린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자금이 정말 소중한 자금이고 조만간에 사용해야 되는 자금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자금이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 돈. 그 돈 가지고 잠깐 돈 벌어서 용돈 벌어야지. 그게 쥐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한 달 뒤에 써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잠깐 해가지고 좀 뭐 용돈만 벌어 쓰려고 해. 근데 한 5% 수익 냈어. 5%. 1억 가지고 5% 얼마요? 500 아니에요. 적지 않잖아요. 이 맛이 엄청 달콤하거든요, 여러분들. 날짜가 다가와도 또 합니다. 수익이 나니까 또 하는 거고 나중에 마이너스 50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본전을 찾으려고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결국엔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소중한 자금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급하게 쓰는 자금 아니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뭐 정기적금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장은 놓쳐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한미반도체 76%라 그랬잖아요. 지금 76% 수익률. 그리고 제가 종목들 우리 방에서 100% 이상 내는 종목 한두 개인가요? 그죠? 아직도 사이맥스 살아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그죠?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라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성엔지로도 최근에 제가 무방 계속할 때보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종목이에요. 5일째 강세입니다. 결국에 오늘 미국 뉴욕 증시는 휴장이지만 미국 증시가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기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은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까지 앉아서 좀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미국 뉴욕 증시가 곧바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모멘텀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당분간 미국 증시는 이렇게 저는 기간주 중에 더 이어질 거로 봐요. 저는 미국 증시가 한 1년 정도 기었으면 좋겠어요. 안 빠지고. 그럼 우리는 1년 동안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올라가는 것보다 옆으로 기어가거나 미미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흐름만 되면 돼요. 그 정도 흐름만 되면 중소형주는 정말 대박 시세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간 조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하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백신 효과가 나오고 경제 재개가 진행되고 무려 2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미국 증시도 강세장이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중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상태예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을 어떤 식으로 견제하느냐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지금 이제 글로벌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지난해 경제 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선 나라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큰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 내일 이후에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고 중간 바락을 다져갈 거로 보고 있고, 중간 바락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저는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물론 대형주들도 일부 반등은 시도가 될 겁니다. 대형주들도 일부 반등은 시도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대형주들보다는 역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크고 코스닥 종목의 반격이 좀 더 강해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내일 이후 코스피를 중심으로 최저 2900선 내지는 3000선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저는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집은 고려하셔도 무방하리라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한 관심들을 높여가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코스닥 종목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응? 뭘 봐야 됩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응? 예, 그래요. 영국수의사님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린님 어서 오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참, 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시장의 조정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끝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 문제하고 셀트리온이 갑자기 장 후반에 밀리면서 나오면서 이제 종목 지수까지 밀렸거든요. 지수가 밀려가지고 코스닥 종목까지 같이 밀렸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지수 밀리지 않았으면 반도체 대단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지수 안 밀렸으면 반도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터진 거죠. 뭘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터진 겁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반도체 장비주 이 정도면 이건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뭔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볼 거 없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바뀐 건 없어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차, 태양광 되는 것이고, 백신 수혜주 오늘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에서 지금 이제 백신 받고서 사망자가 좀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도 이 백신 수혜주한테는 약간은 영향을 준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 1, 2주 안에 백신 허가가 나올 것이다. FDA 승인을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백신은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예요. 후유증이 좀 나오더라도 백신 공급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백신 수혜주가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시장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란 얘기입니다. 한 대표는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막말로 지금 증권시장은 반도체보다 더 좋은 섹터가 별로 없어요. 5G보다 더 좋은 섹터는 이 안에 있는 섹터 외에는 없습니다. 2차 전지, 수요, 태양광 이 안에 있는 섹터들 외에 얘네들보다 더 좋은 섹터는 없어요. 응?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얘네가 최고란 말이에요. 얘네가 주도줍니다. 2,800개나 2,200개나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 그거 다 매매입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만 해도 차고 넘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뭐 한다고 딴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요? 여러분들 주식 심심해서 합니까? 시간은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심심해서 주식해요?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그죠? 이 불경기에. 그러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섹터를 매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하세요. 여기 뭐 한다고 지금 뭐 가서 뭐 철강주하고 뭐 건설주하고 은행주하고 증권주 매매하고. 응? 얘네들을 또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일단은 올해 2021년 주도주는 뭐 반도체, 전기차, 5G다라고 이제 작년 연말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반도체 3차 슈퍼사이클 진행됐다. 실질적으로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이 비상 걸렸다. 그죠?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주문이 너무 올린다. 지금 자동차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여기다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이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IT 제품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IT 반도체 생산까지도 차질이 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생산 라인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크로테크놀로지 기존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아셨으면 1번 합쳐보세요. 1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셨으면 1번. 자, 1번 올라가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늦어요? 아직도 시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1번 올라가는 속도가 늦습니다. 돈 못 벌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충 팔짱 끼고 뭐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나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주식해서 공부해가지고 무방 듣고서 돈 벌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다른 무방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표 무방만큼은 반드시 오셔서 메모하시고 정독하시고 잘 들으세요. 1번 치라면 좀 치고, 돈이나 잘 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들으면 모르겠는데 돈도 못 벌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반도체. 물론 5G도 들어가고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수소차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뭔 가요? 어떤 건 갑니까? 어떤 건 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올랐으니까 주가 잠깐 조정 나오는 거 당연한 거고, 제가 조정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구나. 한 대표가 역시 시장 잘 보는구나. 그러면 조심 좀 하다가 그리고 기회 잡으라고 했잖아요. 잡으세요.
이런 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회라고. VIP를 활용하더라도 VIP 가입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반도체 지수는 밀렸는데 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반도체 다 터졌잖아요. 다 신고가 나오고. 어? 반도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는 왜 죽어요? 잡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포트폴리오 보면은 무슨 뭐 은행주 있고 막 그냥 아직도 바이오제약주에 포트가 꽉 찬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바이오제약주 포트에 있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되면요. 제일 우선순위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제약이에요. 제가 만약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주 공매도 합니다. 거품이 제일 많이 꼈어요. 코로나19 기회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고, 근데 코로나 지금 19 백신 공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런데도 아직도 포트에 바이오제약주가 막 한 50%, 60%, 70%까지 찬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못 팔아요. 못 팝니다. 그러분들 제가 VIP 오시라 그랬습니다. 계좌 회복하고 빨리 주도주로 옮겨 타고 싶으면 대표님 팔고 갈게요. 영원히 못 와요. 못 팔아요. VIP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 추진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는데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삼성이고 아는 거는 LG그룹이고 아는 건 SK그룹이야. 그죠? 아는 건 현대차, 아는 건 포스코, 아는 건 롯데케미칼. 그런데 걔네들이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얘네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대형주 사지 말라고 합니다. 보험 깨고 정기적금 깨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이만큼 오른 주식 산단 말이에요. 물론 안 망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대형주들이 여기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진입일 겁니다. 그런 사이에 제가 얘기했죠. 대형주 갈 때 못 갔던 중소형주가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잖아요. 못 버틴다니까요. 결국엔 나중에 얘네 팔고 또 얘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주도 올라갈 때 대형주 매수하지 마시고 대형주를 혹시라도 최근에 사신 분들은 무조건 팔아가지고 현금 가지고서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라 라는 얘기 들었었고 또 신규 자금 가지고 이제 현금 들고서 총 하나 만들었으니까 주식을 살려고 대형주 쪽으로 살려고 기웃하는 분들도 대형주 사지 말고 뒤로 와라. 중소형 쪽으로 준비해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이오제약주 안 되고요. 코스피 대형주는 당분간 큰 수익 안 나요. 어떻게 됩니까? 주도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안전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셔라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은요. 코스피 대형주들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종목은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그냥 곁다리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 또 이겁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때 반도체는 업황이 초황이라는 것이 확인되셨을 겁니다. 확인됐죠? 그리고 나서 5G 스마트 시티. 자, 이게 올해 2021 CS 가전박람회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가전박람회가 진행됐는데 5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5G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아시죠, 여러분들?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 예. 모든 도시가 이 5G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각종 정보통신, 그러니까 교통이라든가 내지는 건물, 그리고 환경, 그리고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말 그대로 도시 자체가 정보화되고 그러면서 서로 융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5G입니다.
거기다가 5G가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자율차, 자율차. 아시죠? 자율자동차는 바로 자동차 위에 센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사물들을 인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자율차란 말이에요. 그 통신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5G입니다. AI, VR, 가상현실, 증강현실도 있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 AR, 증강현실을 그 헤드셋을 가지고 뭘 보냐면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걸 3차원, 4차원에서 이렇게 자기가 보고 싶은 짓에서 그걸 다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그것도 5G가 다 통용되는 겁니다. 응?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에 5G가 근간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스마트폰 시스템가 되는 것이고 5G가 없으면 이런 미래 산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난 2020년까지 2019년 4월 달에 한국이 5G를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2020년에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 될 겁니다. 그동안은 LTE와 5G가 혼용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올해 2021년부터는 이제 5G가 좀 더 대세를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진리기고 답답하고 해서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네, 저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5G가 아직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뭡니까? 수소에 꽂힌 최태원. SK그룹이 지금 현재 이 수소 자동차와 수소 에너지 사업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바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도 높은 경쟁력과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했듯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미래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수소 산업과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SK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그룹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엄청나게 큰 게 바로 수소차 시장이에요. 수소 에너지입니다. 거기다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까지. 오히려 친환경 부분은 수소가 더 강해요. 전기보다는. 알고 계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여기다가 주요국 백신 접종 현황. 아직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네덜란드인가요? 네덜란드가 마지막 유럽 국가들 중에 최후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효과는 좀 더디고 백신 접종은 좀 속도가 느리지만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됐고 또 새로운 백신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처방은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백신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아직은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백신 확대에 따른 경제 재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바로 태양광, 수소, 5G, 반도체 이런 섹터들에 대한 성장 가치는 앞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똑같아요. 지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한 대표의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반도체 장비는 다 올라갔죠,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76% 회원님들 바닥권에서 11월 5일날 문자 나간 거 다 보여드렸고, 그죠? 사이맥스도 아직도 살아있고 회원님들 문자 나간 거 다 보여드렸고, 자, 네페스, 주성엔지닝, FSD 모두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5G RFHC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살아있고 DNT 같은 2차전지 관련들도 숨은 종목들도 살아있고 오늘 파라다이스 밀렸죠. 오늘 우리는 5% 팔고 먹고 팔았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좀 느려서 빠른 쪽으로 옮겨 탔는데 공교롭게도 막 파라다이스 막판에 밀렸어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막판 밀렸는데 굳이 이런 거 안 파셨다고 한다면 지금 안 파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백신 수혜주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한 섹터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분명히 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장이 움직이면 그걸 못하세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 한 대표방이 주도주 대시세 전문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도주를 가지고 대시세 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식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대박이 터지면 1년도 가져간다 그랬는데 대박이 안 터지면 저는 1년 안 가져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반도체, 같은 5G, 같은 2차전지, 같은 수소, 같은 태양광, 백신 수혜주 내지는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백신 수혜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망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일부는 털었다가 일부로 들어가고 일부 털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의 자금 회전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는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 오늘 국내 증시는 오늘 밀려서 뭐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 뭐 계좌는 뭐 정체됐습니다.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만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우리 회원님들 계좌는 분명히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죠? 걸어서 좀 차 한 대 구입했다 말씀드렸고, 응? 더 큰 계좌 수 나왔고, 계좌 신고가, 그죠? 금요일과 오늘은 지수가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계좌 신고가는 멈췄습니다만 맨날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신고가 나오다가 지난 9월달, 10월달에 수익률 멈췄다가 다시 신고가 나온 거예요.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계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장이 좋다고요? 우리한테만 좋은 겁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만 좋은 거예요. 이틀 동안은 소강 상태 연치입니다만 우리 회원님들한테만 좋은 겁니다. 다른 분들 지금 계좌 신고가 나온 분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계좌가 지금 신고가가 안 나온 분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거 소외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목군들을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주도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종목군들까지도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한 대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 결론은 뭡니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국내 증시가 내일은 저는 분명히 이제 하나씩 멈출 거로 보고 있고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주 장세는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내일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저점 찍고 종목군들의 반격이 서서히 시작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제가 그 얘기 못 해드렸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 소식은 분명히 악재였고 그래서 장막판에 지수도 밀렸고 삼성전자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뭐 구속 수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총수 경영 공백 이런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일단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미 주가도 올랐고 쉬어갈 만한 위치에서 적절하게 악재가 나온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뭐 이재용 씨를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뭐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겠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 중간 바닥을 칠 거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악재고 더 이상 악재는 아니에요. 경영 공백이 있겠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공백이 있거나 요즘에는 옥중에서도 그런 경영들 다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큰 충격으로 갈 가능성도 없진 않다. 다만 반격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고 이재용 씨보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디램 가격 동향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쪽 시장 있죠? 이쪽의 흐름이 더 중요해요. 업황은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쉬었다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다만 당분간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부분들. 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시장 자체가 더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다만 시장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중간 마락을 다져가는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이 선별적인 반등장이 이어질 거로 보고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도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내일 이후 반도체 보셔야 돼요. 그리고 OLED 쪽 종목들이 반도체하고 연결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니셈 보세요, 여러분들. 안 갈 것처럼 그렇게 진이기더니 결국엔 터져버렸죠, 여러분들. 그죠? 별반 종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5G 징글징글하게 안 가고 또 밀려버렸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끝났어요. 소문에서 뉴스파는 지금 경매가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주파수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2차전지 종목별로 살아있고요. 수소에너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SK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소차 시장에 대한 수소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수소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느린 것 같죠? 느립니다. 뭔 빨라요? 뭐는 빠릅니까? 반도체 말고 빠른 거 없죠? 반도체도 다 가잖아요.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순환하면서 올라갑니다. 수소에너지도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별반 특 중에서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 정도, 일진다이아하고 JNK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뭐 종목 아무 이상 없지 아직까지는. 조금 지루하지만 아직까지는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고, 중요한 거는 결국엔 가는 종목군들이 매매 포인트가 조금 엇박자가 나서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수소에너지 포기할 때는 아니다. 자, 기타 풍력과 태양광도 좀 올라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고,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의 종목군들의 섹터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특히나 반도체 꼭 보셔야 된다. 반도체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종목 선별을 잘못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5G 조만간에 또 보셔야 된다. 5G와 더불어서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 수소 자동차 관련주들도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한 오늘 뭐 장이 좀 조정받았습니다만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오른 게 얼만데,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그 정도 조정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위축되면 어떻게 돼요? 아시겠죠? 위축되지 말고 또다시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걸자.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바이든 정부 대규모 부양 대책,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코로나 확진자 수 300명대까지 줄어든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초호황, 주도주는 바뀐 게 없다. 지수 하락은 제한적인 선에서 멈출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아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것이고, 여전히 한 대표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수익 극대 전략과 함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승부를 걸지 못한 분들은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라 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스물 주식을 열심히 사고 파는데, 20대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은 열심히 사고 파는데 순위는 꼴찌다. 지금 단타쯤은 돈 못 번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가 신고가를 기록했던 이유는 뭐예요? 단타를 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 단기 수익은 내지만 그러나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쳐주세요. 3번.
자,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대형주 쪽이 아니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중소형 장세 터지면 무섭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 주저할 필요 없겠고,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옮겨가라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새로 오신 신규 회원님들은 내일 그냥 주식 들고 오시면 됩니다. VIP는 뭐 더 이상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 안 해드려 아시겠죠? 예. 지난주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기념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이벤트가 끝났고요. 자, 그래도 한 대표 상품은 1개월 88면 5일, 3개월에 20일 추가가 들어갑니다. 뭐 큰 차이 없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자,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식이 많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포트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라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과감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니까 저는 이제 오늘 뭐 VIP 얘기는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지금 매니저를 사칭하는 그런 사기가 좀 많은가 봐요. 우리 뭐 MBN골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가 봐요. 증시가 하락이다 보니까, 증시가 강세다 보니까 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막 스마트폰으로 문자 나가면서 막 종목들도 막 쏴주고, 뭐 주가 올라가면 뭐 전화해가지고 막 뭐 상담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쪽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대표는 MBN골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금전 요구 1대1 불법 요구 이거 안 합니다. 한 대표는 여러분들한테 종목 상담도 애지간하게 안 해드립니다.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불법이 아니라 일단 규칙상으로 안 됩니다. 무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분명히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도 조심하셔라 라는 얘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얘기합니다. 무너지는 장이 아니고 다시 저점을 찍어가는 마지막 저점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고, 이번 눌림 조정 끝나고 나면 이거보다 더 힘든 장은 없을 거예요. 종목 장세가 본격적으로 단행될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단행하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직장인, 주식 초보 어르신분들 지금 중소형주한테 종목 장세입니다. 혼자는 하지 말라라는 얘기 또 해드렸습니다. 하시게 되면 한 대표방에 안 오셔도 되니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시거나, 그리고 정말 귀한 소중한 자금은 주식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VIP는 여러분들 아실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기회는 정말 왔습니다. 이 정도 조정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고, 이 조정이 끝에서 분명히 기회 온다라고 했고, 기회가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자, 신규님들도 내일 뵙고, 그리고 신규님들 종목 진단 올려드린 거 제가 내일 장 출발하기 전까지 답변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이 뭐 50개가 됐건 60개가 됐건 올려서 가져오시고요. 종목 진단 드리면 가져갈 거는 가져갈 거고, 안 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매도 신호 드릴 겁니다. 팔고 제가 드린 종목으로 오시면 돼요. 아셨죠? 현금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장세 힘든 장세긴 하지만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삼성전자 수익률은 중소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중소형주에 비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소형 장세 수익률은 장난 아닙니다. 자, 그것만 하시고 위기 아니고 기회를 활용하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여러분들도 현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